자, 중앙당 창당대회에 앞서서 개혁신당은 몇 가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논쟁적일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노인회 측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즉각적인 피드백이 고맙다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런 개혁신당의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대한노인회에서 병살타를 치셨는데 이준석 투수가 공을 1루로 던져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이 공약 자체는 있을 수 있는 공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복지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에 이제 도입이 됐던 무임승차 제도이기 때문에 노인 복지 확대에 따라서 이 제도를 재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할 가치는 있는 주제인데 이걸 대한노인회에서 마치 노인 폄하라든지 이런 것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오히려 여유롭게 반응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뭐 피드백 고맙다 이거는 좀 비꼬기에 가깝고,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 중에 하나가 고연령층 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오히려 이 정책이 노인들한테 손해가 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갈라치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줘야 되는데 노인표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이것도 갈라치기의 프레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이제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는데 큰 판을 바라보고 이걸 이끌어 나가는, 여기서 좀 시야가 넓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대한노인회 쪽에 어떤 오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비슷한 수준으로 좀 맞받아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네. 그 5만 명이 가입을 했대요. 예. 지금까지 그 분석을 해보면 20대가 14,000, 30대가 12,000, 40대가 11,000여 명, 50대가 1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가 2030 특히 남성에게만 소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반증을 팩트로 제시를 했어요. 자, 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제대로 이번에 달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뭡니까? 이 출근 전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은 이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계란 노른자를 둘러싸고 있는 흰자 같다. 자, 2~3시간에 걸쳐서 출근 전쟁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에게 화두를 던진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노인회는 반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발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의 한국에서 65, 66, 67, 68, 69 이 5개 연령대가 노인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돈 내시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10,000원이라는 걸로 제한을 했지만 뭐 이런 반발하신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뭐 출근 시간에 탄 적 있냐? 아니에요. 출근 시간에 많이 타십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타실 시간대를 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투영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김수민 평론가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즉자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반응을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일루에 공을 던졌다는 표현에 동의합니다. 네, 자, 그래도 본질은 언제 누가 타느냐가 아니라 복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약을 하느냐 이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던 허은하 창당준비위원장,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과 황제 출장 방지법도 언급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나가면 폭탄주를 마셨다느니 명품 투어 했다는 이로 논란이 되는 것, 국민들 보기에 창피합니다.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 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참 입법이 저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법이겠습니까? 제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음주운전 2번 한 분들은 국회의원 될 수 없는 법을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허은하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죠? 자, 본인 음주운전 2번 하셨잖아요. 네. 자, 이게 바로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냥 맞받아서 이야기를 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대기업 총수들과 그다음에 대통령이란 서로 어떤 면 협조할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부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거부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업들로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필요성이 있는 거. 대한민국이 정부와 기업이 따로따로 그냥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오히려 세계적으로요. 다 이런 부분들이 융합돼서 지금 세계 경쟁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하나의 모습만 가지고 법을 만들겠다? 그렇게 국회의원 4년 동안 생활하셨나요? 저는 정말 이거야말로 지금의 어떤 개혁신당이 내걸고 있는 이런 입법 행위가 얼마나 하나의 어떤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법을 만드는 거냐. 지금 65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65세 이상 이제 지금 지하철 이 문제는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떤 이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 세계적으로 보면 이 초고령층 사회가 되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나마 이게 무료 이 승차 때문에 그래도 노인분들이 움직이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고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보면 나름대로의 건강성을 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단지 그 어떤 이게 적자냐 흑자냐 이것 문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것이 미치고 있는 사회적 영향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문제를 해결 또 돈을 드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의 건강이 악화돼서 돈을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그걸로 할 수 있는 걸로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이란 게 딱 하나의 어떤 이유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타의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제발 좀 생각 좀 넓게 하십시오. 무슨 저걸 보고서 떡볶이 방지법이다? 무슨 장난합니까 지금? 네.